안녕하세요. 소셜마케팅 다솔인의 이종보입니다. 오늘은 0.1%만 아는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상위 노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저는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고요. 블로그 포스팅 이기는 전략이라는 책과 블로그로 꿈을 이루는 법이라는 책을 집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솔인이라는 소셜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업 블로그와 개인 블로그 모두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글쓰기를 하기 전에 네이버는 우선 검색 엔진이죠. 그래서 검색 엔진에서 노출이 된다는 의미는 특정한 키워드를 넣었을 때 그 키워드의 제일 위에 뜨게 하는 것을 상위 노출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키워드를 넣었을 때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영역은 파워링크 영역이에요. 대부분은 돈을 내고 광고를 해야만 노출이 되는 영역이지만 블로그라는 카테고리 안에서의 상위 노출은 블로그만 있으면 누구든지 상위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든지라고 했지만 아무나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한 후에 상위 노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검색 엔진의 목적은 검색자가 검색을 했을 때 원하는 검색 값이 나와야 하는 거죠. 내가 강남에 있는 맛집을 알고 싶어서 강남 맛집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했을 때 강남에 있는 맛집이 나와야 그 검색 엔진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강남이 아닌 강북에 있는 맛집이 나오거나 아니면 강남에서 맛이 없는 집이 나온다면 그 검색 엔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원하는 글쓰기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사람이 검색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값을 정확히 보여주는 컨텐츠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나서 상위 노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 지향점은 바로 검색하는 사람이 검색어를 넣었을 때 원하는 검색값이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리브라를 시작으로 해서 다이아라든지 C랭크라든지 유사문서 판독 시스템 같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는 계속 도입을 했고요. 처음에 이 리브라라는 게 나오고 나서 블로그 스피어가 확 뒤집혔었죠. 그 이유가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꼼수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 꼼수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꼼수를 이용해서 했던 방식들이 전부 다 네이버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게 됨으로써 대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특히 마케팅 업체에서 했던 수많은 컨텐츠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대행했던 대행 업체들이 굉장히 난감해지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검색자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검색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값이 나오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한 컨텐츠를 써야지, 그게 아니라 어뷰징을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제목을 써놓고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영양가 없는 얘기를 한다면 그 글은 상위에 노출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 기본 조건을 지키는 겁니다. 글쓰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텍스트와 이미지죠. 텍스트만 있어서는 네이버 블로그에 글쓰기를 해도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있어야 하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동영상이 더욱 중요해졌죠. 그래서 동영상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다면 넣어주면 동영상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동영상 영역에서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동영상을 촬영을 하실 거라면 네이버 TV를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네이버 TV의 경우는 노출이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간단한 키워드를 넣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기만 해도 아직은 네이버 TV를 운영하는 사람의 블로그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이미지는 최소 10장에서 20장 정도를 사용해 주는 게 좋고요. 텍스트는 사진 한 장당 8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고요. 전체적인 텍스트의 길이는 4,000자 이상을 써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용 중에는 당연히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제목에도 키워드가 들어가야 하지만 예전처럼 키워드를 문단마다 넣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적당하게 5번에서 6번 정도 문맥상에서 잘 어우러지게 노출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진이나 동영상의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진을 찍을 때 해상도라든지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의 파일 제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일명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있는 숫자로 나열된 형식이 아니라 키워드를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좀 더 노출되는데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하는 곳이 네이버 공식 블로그인데요.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새로 바뀐
검색 엔진의 노출 방식에 대해서 공지를 해줍니다.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잘 따라해도 상위 노출을 충분히 시킬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전문성이죠.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올리는 블로그의 글을 상위에 노출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성이라 하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작성을 했을 때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잡다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쓰는 것보다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작성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 카테고리 영역에서 주제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글을 써서 발행을 할 때에도 주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주제도 일관된 주제로 꾸준하게 내보내는 것이 아무래도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세 번째로는 키워드 전략입니다. 키워드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동 완성이라든지 아니면 연관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키워드를 검색을 하신 후에 월간 조회수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본적으로는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키워드 도구라는 곳에 들어가서 키워드의 검색량을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쉽게 해주는 앱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네이버 키워드의 조회수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조회수를 정리를 하셔서 조회수가 낮은 것부터 잡아 나가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블로그를 지금 처음 만들었는데 월간 10만 명이 조회를 하는 키워드를 상위를 잡겠다고 한다면 절대 잡히지 않겠죠. 왜냐하면 10만 명이나 검색하는 그런 검색어라면 네이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거기엔 당연히 광고가 붙거나 아니면 양질의 컨텐츠가 붙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된 블로그의 글을 상위로 노출시켜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블로그를 만든 지 얼마 안 됐다면 키워드를 정리를 하셔서 키워드의 조회수가 낮은 것부터 잡아 나가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월 조회수가 500밖에 안 되는 키워드를 잡아보겠다라고 해서 제목과 본문에 그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에 글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 블로그의 지수가 그만큼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낮은 300짜리나 100짜리를 잡아서 내가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올라가셔야 월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도 여러분들이 잡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글쓰기의 빈도수와 타이밍입니다. 글쓰기를 할 때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하루에 몇 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솔직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른 블로거들이 하루에 몇 개씩 작성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2개 이상씩은 다들 발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양질의 컨텐츠가 훨씬 더 중요하지만 발행의 빈도수도 중요하고요. 최소한 하루에 하나 이상은 발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블로그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블로그에 상위 노출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시간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글을 발행하고 나서 바로바로 반응이 있는 것과 발행이 되고 나서 한참 후에 댓글이나 하트가 달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글을 올리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이 조회수라든지 댓글이라든지 많이 달릴 수 있도록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시간에 작성을 해서 발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 시간대는 보통 9시에서 11시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나 아니면은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시간대에 글을 발행했을 때 사람들이 볼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때 사람들이 많이 봐야 조회수도 높아지고 댓글도 많이 달려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마지막 5번째는 체류 시간입니다. 체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홈페이지나 쇼핑몰이나 어떤 사이트든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체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체류 시간을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측정이 되는데요. 바로 컨텐츠를 몇 개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체류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글을 쓰실 때 하단에다가 연관된 컨텐츠로 링크를 연결시켜 두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검색을 해보시다 보면은 하나의 블로그에서 3개 이상의 글을 보면은 이웃 추가라는 게 뜨게 됩니다. 그만큼 그 블로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웃으로 추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단순히 그 컨텐츠만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블로그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 다른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양질의 블로거라고 네이버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을 쓰실 때 되도록이면 시리즈물을 기획을 해서 작성을 하기를 권해드리고 시리즈물을 기획을 해서 작성을 하셨다면 그 하단에 연결되는 링크를 남겨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상위 노출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 다들 아시던 건가요? 아니면 모르던 내용도 있었나요?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글을 계속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블로그 지수가 높아져서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얻게 되고 그 영향력을 토대로 다시 더 높은 조회수의 키워드에 상위에 노출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